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5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내일 NBA 총 8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총 12가지 경기들 중에 8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과 또 참여까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 확인하시면은 최근 흐름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봐주시고 한번 이제 또 참여들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가지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토론토와 미러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 미러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뭐, 토론토도 그렇고, 미러키도 그렇고, 첫 번째 경기에서 워낙에 많은 득점을 가져갔었죠. 토론토가 이제 138득점, 미러키가 133득점을 가져갔었다 보니까, 이 두 팀이 득점력이 굉장히 좋다. 다득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홈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뭐 베럿이라든지 잉그램이라든지 스카티 반지라든지 이런 윙 자원들에 대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잘 돼줬었거든요. 1차전에서. 그래서 실제로 2점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슛을 가져갔었고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었는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외곽에서에 대한 슛을 많이 안 던졌었고요.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 토론토가 보여줬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미러키라는 팀이 어떤 팀이죠? 이 골 밑에서의 수비가 너무 좋아요. 아테토쿤보라든지 마이스 터너까지 있다 보니까 님 프로텍팅 능력 자체가 저는 지금 30개 팀 중에 가장 좋은 팀이 미러키라고 보거든요. 이 쿤보와 터노가 버티고 있는 골밑을 과연 베럿이라든지 잉그램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과연 공략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의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곽이 또 안 터지다 보니까 미러키는 좀 외곽에서 공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자, 반면에 원정팀은 미러키입니다. 미러키는 지금 생각보다 외곽이 되게 좋더라고요. 직전 경기 44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40.91%의 메이드 확률. 그래서 일단은 릴라드가 지금 시즌 아웃 되면서 포틀랜드로 이적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뭐 쿤보라든지 마이스 터너라든지 컨트롤 타로스의 역할이 되어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볼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코트를 조금 넓게 쓰다 보니까 쿤보 입장에서도 골밑에서의 기회가 꽤나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쿤보에 대해서 골밑에서의 활약이 꽤나 좀 유효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토론토는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야구 퍼들이 직전 경기 이제 퇴장을 당했었거든요. 6반칙 퇴장을 당했었는데 사실 위치 선정도 조금 아쉬웠었고 쓸데없는 파울이 조금 많아지면서 22분 뛰고 퇴장. 이런 것도 조금 아쉬웠었죠. 전체적으로 좀 파울이 많았었다는 점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뭐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토론토가 이제 미러키의 골밑을 공략이 안 되고 외곽에서의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미러키가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미러키가 굳이 역배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 미러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참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러키 플랜, 역배, 231.5 언더 가능성.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올랜도와 애틀란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와 애틀란타. 자, 이 매치업은 조금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다? 애틀란타가 창이라면 방패는 어디? 올랜도. 근데 사실 올랜도가 방패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생각보다 화력이 괜찮아졌어요. 지금 지난 시즌까지 프란츠 와그너라든지 방케로가 이제 1대1 상황에서 페이스 대 페이스에서 이제 공격을 많이 이끌어 갔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시즌 베인까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조금 공격 자체가 유기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석스부터 베인, 와그너, 방케로까지 이 득점이 필요할 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비에서의 강점은 유지가 되면서 높이에서의 강점이 유지가 되면서 제공권에서의 강점이 유지가 되면서 화력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세팅이 완료가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니엘스라든지 뭐 리자세, 뭐 제런 존슨, 뭐 윙 자원들이 열심히 움직여주면서 오프더볼 움직임 가져가 주면서 뭐 찬스를 많이 만들어 주기는 해요. 근데 찬스를 잘 만들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 야투 감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좀 많은 시도를 가져가면서 28.5, 70%, 2점 라인에서 또 55개 가져가면서 50.91%, 순수 화력이 잘 안 나왔거든요. 뭐 트레이 영도 좀 안 좋아 보였고, 뭐 포르징스 같은 경우에는 야투율이 괜찮기는 했지만 이제 골 밑에서의 역할이 영향력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팟업 자원들의 야투가 안 터지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기 토론토와의 순수 화력 싸움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내주고 왔었죠. 조금 많이 아쉬웠었다. 그래서 지금 포르징스가 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밑에서의 뭐 수비도 조금 헐거운 모습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권 확보에서도 리바운드 싸움이 좀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다 보니까 사실 올랜도가 이 경기는 애틀란타 대비했을 때 밸런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틀란타가 원정이기도 하고 야투에 대한 감각이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하고 수비에서의 약점은 유지가 되는 경기이다 보니까 올랜도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직전 토론토 전처럼 그렇게 달리는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랜도 승, 그 다음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233.5 기준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랑 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지금 뉴욕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보선이 홈에서 필라델피아 만나서 경기 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팀 전체적인 뎁스가 좀 얇아졌고, 그 다음에 테이텀이 지금 4월 초까지 이제 결장이 거의 확정시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 앞선에서의 데릭 화이트라든지 뭐 사이먼스로 이어지는 이런 앞선에서의 수비 능력 자체도 조금 많이 아쉬웠거든요. 시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되고 오픈 3점을 생각보다 많이 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스매치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수비가 아쉬운 부분, 지난 시즌 보여줬었던 지역 방어에서의 강점이 이번 시즌 좀 많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비가 좀 많이 헐거워졌어요. 자, 반면에 홈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아누노비라든지 타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누노비 포함해서 타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트라든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뉴욕 승리 접근 괜찮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누노비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누노비에다가 뭐 타운스나 뭐 하트까지 출전하는 거 안 하는 거 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뉴욕이 만약에 아누노비 타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뉴욕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뉴욕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팀이죠? 이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전부 다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좀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얘네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뉴욕 승리까지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욕 입장에서는 주전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다득점, 활력점 베이스로 이제 뭐 아누노비, 뭐 얘네들 타운스 출전 여부 체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루클린과 클리블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팀 다 1차전을 내주고 왔어요. 브루클린도 0승 1패, 클리블랜드도 0승 1패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아쉬운 게 뭐죠? 조금 경기력이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1번 포지션이 지금 없어요. 1번 포지션. 그러니까 없다는 게 확실한 1번 포지션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벤 샤라프라든지 뭐 놀랑 트레오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골로 데민이라든지 얘네 셋이서 지금 경쟁 체제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온볼 상황에서의 확실한 마무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포인트 가드 자원들이 그런 마무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코트를 조금 좁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강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캠 토마스라든지 마이클 포터에게 좀 볼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투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쉽죠. 그리고 생각보다 실책도 많고요. 그래서 뭐 1번 포지션이 조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 하나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직전 경기도 이제 실점이 너무 많았죠. 136실점. 아쉽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뉴욕 원정 가서 경기 지고 왔어요. 뉴욕 원정 가서 이제 경기 지고 왔는데, 지금 아쉬운 게 갈란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드란델 헌터가 직전 경기에 안 나왔거든요.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화력 싸움에서 경기 지고 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순수 체급 차이가 좀 나요. 브루클린이라는 팀과 이제 클리블랜드라는 팀이 가져갔을 때 체급에서의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이거 사실 메릴이 2번, 미첼이 1번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미첼 2번 내리고 론조 볼이 1번 들어오면서 화력에서의 좀 강점을 좀 끌어올릴 수도 있는 라인업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리블랜드는 순수 체급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1번 싸움에 있어서 조금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번 정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좀 미래를 봐야 되는 브루클린과 이번 시즌 역시도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클리블의 맞대결이다 라고 한다면은 클리블 승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게 핸디캡이 지금 12.5가 잡히거든요. 12.5인데 단순하게 계산해서 지금 5번의 포지션 5번의 포지션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브루클린이 워낙에 이제 뭐 성공률 자체도 떨어져 있고 뭐 리딩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클립을 상대로는 조금 허무하게 경기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득점 가능성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휴스턴과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이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이 오크 원정 가서 생각보다 잘 싸웠어요.
벤블릿이 없는 상황에서 오클과 이제 2차 연장까지 갔었죠. 2차 연장까지 갔었고 2차 연장까지 갔었고 1점차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휴턴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담스를 5번, 생군을 4번, 자바리를 3번, 듀란트를 2번으로 기용하면서 이 사이즈에 대한 강점이 정말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듀란트, 스미스, 생군, 아담스, 아멘 탐슨도 지금 높이가 괜찮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높이에서의 강점이 정말 뚜렷하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벤블릿이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유기적인 움직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뭐 듀란트라든지 이제 아멘 탐슨이 생각보다 외곽에서의 이런 성공률 자체가 좀 안 나오는 모습, 이것도 조금 아쉬웠었죠. 자, 반면에 원정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카고 만나서 경기 내주고 왔거든요. 예상대로 3점 라인에서의 수비가 잘 안 됐습니다. 3점 수비가 잘 안 되면서 경기 내주고 왔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유투를 진짜 많이 놓쳤어요. 뭐 커닝햄도 그렇고 커닝햄 4개 놓쳤고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놓쳤거든요, 자유투를. 그래서 4점 차로 지고 왔다 보니까 자유투만 다 넣었어도 사실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쉬웠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휴턴과 디트로이트의 1차전을 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은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세컨 찬스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집중력, 이게 굉장히 좋다 보니까 수비 코트에서 보다는 화력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세컨 찬스 상황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서 좀 손쉬운 득점을 양팀 다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듀란트라는 스코어러와 이 커닝햄이랑 확실한 에이스가 있다 보니까 좀 화력 대결로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누가 이길지는. 226.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들어가 볼게요. 자, 멤피스랑 마이애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 마이애미. 자, 이 매치업은 멤피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멤피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원정에서 가져가는 마이애미, 게다가 지금 해로까지 빠져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원정 마이애미 못 믿는다, 핵심 스코어러 해로가 빠져있다, 못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멤피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핵심 코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뭐 클락이라든지 이디, 제롬, 피펜, 빈스 윌리엄스, 모란트라든지 포포도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100%의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사실 멤피스를 굳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멤피스가 과연 게임 초반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 높은 에너지 레벨 유지하면서 리머텍을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마이애미를 상대로 이게 약간 의심이 됩니다. 반면에 원정팀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로라는 이런 뭐 핸들러이자 에이스가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화력존 대 화력존으로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미첼이 생각보다 리딩을 잘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화력존으로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템포를 조금 낮추면서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약간 질식하게 만드는 능력이 좀 좋은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 얘네가 그 스포일스트라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존 디펜스라든지 약간 끈적끈적이는 수비 이런 걸 또 굉장히 잘하고 또 좋아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화력점보다는 다운템포
수비 위주의 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접전 저득점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프랭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233.5 언더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뉴올리언즈와 샌안토니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뉴올리언즈의 실점에 대한 억제적인 부분, 실점을 조금 많이 하고 왔죠, 1차전에서. 그래서 지금 뭐 미시라든지 이 자이언 윌리엄슨이 생각보다 1대1에서의 수비도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팀 수비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쓸데없는 파울도 많았고요. 자유투 헌납도 되게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이 프런트에서의 수비 능력 자체가 많이 아쉬웠거든요. 반대로 오늘 매치업 상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뭐 웸비라든지 뭐 샴펜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특히나 공수에서 밸런스가 좋은 웸비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웸비의 사이즈를 이 뉴올리언즈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프런트 싸움에서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반대로 지금 이 뉴올리언즈가 공격을 들어갈 때는 결국에 누구죠? 뭐 자이언 윌리엄슨이라든지 뭐 허버트 존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샌안토니오가 웸비부터 시작을 해서 코넥트도 되게 수비가 좋아요. 2점 라인 수비가 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전 이제 댈러스를 만났을 때 2점 허용률이 몇 프로였죠? 35.5%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었죠, 직전 경기에서. 그래서 요거는 사실 프런트 싸움에서는 샌안토니오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을 비벼보려면은 외곽이 좀 터져줘야 된다고 봐요. 조던 풀이라든지 머피라든지 허버트 존스라든지 3점이 좀 터져줘야 될 것 같은데, 조던 풀 믿으시나요? 얘는 사실 골스에서 고점 찍고 점점 지금 뭐 워싱턴 넘어가면서 뉴올리언즈 오면서 점점 저는 사실 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직전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요거는 뭐 세난 승에다가 아니면 이제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참고들 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는데 제가 감기에 한 여행 갔다 와서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죄송합니다. 빨리 나을게요. 자, 레이커스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 미네소타. 자, 홈팀 레이커스 먼저 보자면은 홈 개막전에서 골스 상대로 경기 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팩트만 말씀해 드리자면은 돈치치와 리브스 빼고는 뭐가 없었습니다, 사실. 얘네 둘이 다 했거든요. 근데 경기 지고 왔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돈치치와 리브스를 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에이트렌이라든지 하치무라가 이런 트랜지션 상황에서 도움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경기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돈치치가 던지는 뭐 풀업 3점이라든지 리브스가 던지는 외곽이라든지 이런 3점에 대한 지표 자체가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25%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공격에서의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일단은 르브론 제임스가 돌아와야지 뭔가 좀 풀릴 것 같거든요. 공격이 좀 단조로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드워즈는 역시 에드워즈입니다. 직전 경기 되게 잘 해줬었고, 뭐 맥다니엘스라든지 랜드리라든지 고베어라든지 벤치 구간에서는 뭐 셰넌 되게 좋았고요. 나즈 리드도 되게 지난 시즌부터 스텝업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이 돈치치가 활약을 해줘야지 레이커스는 좀 가망이 있는데, 돈치치와 매치업 상대가 디비첸조 아니면 뭐 에드워즈, 뭐 맥다니엘스 전부 다 이제 대인 방어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앞선에서의 수비가 워낙에 좀 탄탄한 팀이다 보니까 이 레이커스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돈치치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를 억제해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선발 베이스 5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벤치 구간 이제 들어갔을 때도 득점에 대한 볼륨 자체가 미네소타가 많이 앞서 나가는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네소타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언더에 대한 가능성, 사실 레이커스는 지금 돈치치 막히면은 뭐 없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는 미네 승, 그 다음에 225.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경기 다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방송이 조금이라도 뭐 마음에 드셨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형님들 지금 멤버십 보시면은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총 8가지 분석했는데 전체 경기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뭐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